네,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13일 하루 출퇴근 경제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사의 메인 핵심은 보시다시피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때 뭐 얘기가 안 나온 적이 없을 정도로 얘기가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우리가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개인이 뭐 조절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하락할 때 이 공매도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진다,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휩싸이고 있는 문제라서 왜 그런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도 어디서 확인하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 뭐 숫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뀌기 때문에, 대신에 뭐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주 타깃으로 당하는 종목들이 몇 개 있긴 합니다. 그 종목들이 그 하락할 때, 상승할 때 뭐 괜찮은데, 이제 하락할 때 공매도를 같이 두들겨 맞으면서 크게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이 정말 많이 공매도를 맞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뭐 공매도 폐지 청원도 나왔고, 맨 뒤에 기사에 나오지만 홍준표 후보가 이제 공매도 같은 거는 전부 없어져야 된다, 이런 느낌의 말을 쓰면서 더 화제가 됐었던 부분이죠. 결론은 뭐 기사의 내용은 공매도가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공매도에 대해서 폐지를,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기자도 공매도 때문에 당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열심히 작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메인 얘기는 뭐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5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유가증권 시장 공매도 대금은 47조를 기록을 했다.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인 2019년에는 37조가 늘어났다라고 돼 있는데, 뭐 사실 유가증권 시장의 크기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유가증권의 시장의 포인트가 좀 차이가 좀 난다는 거, 그거는 좀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과론적으로 많이 늘어난 거는 뭐 팩트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유가증권 시장이 코스피입니다. 여기가 코스피고요. 그 반대에 같은 기간 코스닥도 2019년 대비해서 34% 증가했다. 그러니까 15조랑 47조에서 뭐 60조가 좀 넘는 금액이 공매도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공매도란 게 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서 공매도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공매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기관 투자자들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관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보통 상승할 때 돈을 벌지만 공매도를 이용하면 그 기관 투자자들은 하락할 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셀트리온 주식이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10,000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8,000원으로 빠질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겠죠. 경제 위기가 오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8,000원으로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10,000원에서 8,000원, 2,000원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럴 때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방법을 쓰냐? 내가 이 10,000원이란 주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00원을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주식을 공매도, 공 없는데 매도 걸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쉽게 표현하면, 한 주가 없는데 한 주가 있다고 빌리고 이 한 주를 매도를 걸 수 있습니다. 근데 매도를 걸어놓고 특정 이제 기간 안에 갚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실 이게 공매도가 문제가 됐던 게 기간이 약간 무한정이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안 가, 언제 뭐 계속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주를 매도를 10,000원을 했는데, 10,000원을 했는데 이 한 주씩 언젠가 갚긴 해야 됩니다. 내가 한 주 매도한 거를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실제로 진짜 8,000원으로 떨어졌으면 나는 10,000원에 팔았는데 주가를 갚는 거는 얼마에 갚으면 돼요? 8,000원에 갚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한 주 가격이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10,000원에 매도해 놓고 갚을 때는 8,000원으로 갚으면 되니까 2,000원의 차익이 생기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공매도 주식이 없어도 하락할 때에 그 기관 투자자들은 타겟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고 악기능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뭐 하나하나 다 외우고 아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공매도가 일단 뭔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다 종목들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라서 5월 공매도가 재개된 직후만 해도 공매도가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코스피 지수가 2,900선까지 내려앉으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주가 하락이 되고 있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주가 하락을 떠나서 더 공매도 때문에 더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공매도 잔액 1위는 셀트리온 45%가 떨어졌습니다. 좀 불쌍한 주식이고 HMM 43%, 디스플레이 36% 떨어지고 있다. 여기 이제 주가 수익 비율 저희 배웠었죠.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게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급락하는 거는 다 공매도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뭐 팩트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쭉 이제 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폭락을 더더욱 부추기기 때문에 폐지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유승민 전 의원도 공매도 제도 폐지에는 반대하면서도 주식시장에 일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매도를 자동으로 금지할 수 있는 차단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끝납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공매도에 타깃이 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모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거잖아요. 공매도 폐지를 내가 신나게 흔들어도 바로 공매도 폐지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폐지가 된다고 해도. 그리고 공매도가 가지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당장 뭐 하루아침에 폐지되고 이러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공매도의 그 주 타깃이 되는 종목들을 알아놓고 혹은 아는 방법들을 알아놓고 그 종목들을 피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인 방법이겠죠. 그래서 참고로 그 이 코로나 때 이제 주식이 많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때 공매도가 잠깐 폐지됐었죠. 공매도가 폐지됐었고 2020년 3월 16일에 가장 크게 떨어졌고요. 그때부터 9월 10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으나 이제 한시적 금지 조치로 2021년 3월 15일부터 6개월까지 연장됐다가 이후 5월 2일까지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5월 3일부터는 그 모든 상장 종목이 아니라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주에 속한 350개 중대형주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공매도가 완전히 재개되는 순간이 오면 사실 좋은 우리 개인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공매도 그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주소를 잠깐 기억해 주세요. data.krx.co.kr 그러면 이제 공매도 통계를 볼 수 있고요. 이 공매도 통계에서 공매도 잔고 상위 50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 있는 1위부터가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잔고 대량 보유자가 누구냐? 그 유명한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나 JP 모건 같은 아주 굉장히 큰 금융회사들이 공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는 종목들이 대부분 급락하는 게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 여기 지금 많이 써져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HMM, 금호석유, 신풍제약 이런 친구들이 다 이제 지금 한 1, 2년째 굉장히 공매도 때문에 고생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공매도 과열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조심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공매도 과열 종목과 공매도 잔고에 대한 부분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가서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KLX 들어가셔가지고 공매도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경제 단어 세 가지는 첫 번째 공매도 방금 말씀을 쭉 드렸죠. 좀 여러모로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난 부분이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없어졌으면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개인도 이제 공매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아닌데 서킷 브레이커라는 용어가 쓰였죠.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은 떨어지면 공포감이 엄청 크게 발생하잖아요. 내 돈이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그 공포가 확산이 되면 뭐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부터 가격 제한폭 상하 30%, 30%까지 상승하고 30% 하락하는 것까지만 하루에 가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종합주가 지수가 전일에 비해서 8% 이상 하락되면 모든 주식 거래가 20분 동안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단일가 매매, 그 호가 주문을 넣는 가격을 무조건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해서 거래가 재개됩니다. 그러니까 진정시키고 다들 정신 차리라는 거죠. 이게 막 공포에다 던지지 말고 잠깐 30분 쉬고, 2단계는 전일에 비해서 15% 이상 하락하고 뭐 이런 경우에 발동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20분 이상 모든 거래 중단되고 10분간 단일가 매매가 거래가 재개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하락한 경우 3단계, 마지막 3단계에서는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 거래가 종료가 됩니다. 무서워, 엄청나게 무서운 상황인 거죠. 지수가 하루 만에 20% 이상 빠진다는 거는 하루에 400조가 날아가는 거니까 전체 주가 시가총액이 2천조 정도 되는데, 거기서 20%가 만에 하락한다고 치면 뭐 어마무시한 돈이죠. 몇백 조가 하루 만에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3단계까지 크게 된 적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기본적인 것들, 주가가 뭐 VI 이런 것들은 요즘 많이 보실 거예요. 크게 상승하면 VI 막 걸리면서 잠깐 거래를 쉼을 주는 그런 비슷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셨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서로 대화하고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